순수한 느낌으로 그 음색으로 약간 꾸밈없이 부르는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부분은 뭐 그렇다 쳐. 근데 이제 갑자기 둘이 클럽을 가더니 모텔에서 자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갑자기? 왜 이전 계지? 모텔은 왜 간 거지? 굳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즐길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굳이가 항상 많으신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취향 존중은 뒷전, 솔직함만 가득 담은 영화 리뷰 채널 앙냉 리뷰소의 냉입니다. 안녕하세요, 앙입니다. 저희가 MBTI가 정반대잖아요. 평소에도 같이 영화를 보면 참 안 맞는다고 자주 느꼈는데 이번 영화도 같이 봤는데 역시 갈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대로 뜯어볼 영화는 바로 넷플릭스의 화제작인 파반느라는 영화입니다. 파반느는 저마다의 상처가 있는 경록과 미정, 그리고 요한이 만나며 서로 스며드는 과정을 그린 아주 섬세한 멜로 영화인데요. 이 세 청춘들이 사랑도 하고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감성을 잘 담아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사건이 막 긴박하게 터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인물의 대사나 감정선을 아주 천천히 따라가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 솔직히 MBTI T인 저한테는 살짝 고비가 올 뻔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F인 저는 그 담백한 분위기 덕분에 인물들의 상처가 좀 더 깊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운이 아주 많이 남았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준비한 영화입니다. 누군가에겐 멜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조금 졸릴 수도 있는 이 영화. INFJ인 앙의 감성적인 해석과 정반대인 ESTP의 냉의 영출적 분석. 두 자매가 본 파반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앙행 리뷰소.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서 나부터 한번 말을 해보자면,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나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영화에서 이제 박요한이라는 캐릭터가 처음부터 중간중간 계속하는 나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나레이션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그 모든 사랑은 오해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첫 아, 번째로 인상이 깊게 남았고, 사실 이 문장 자체가 그냥 듣기에는 뭐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부가 설명적인 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를 거라는 오해, 영원할 거라는 오해라는 대사도 이어지듯 나오는데, 그 대사까지도 묘하게 기억이 남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문장이 뭔가 나에게 공감이 돼서, 그래, 그치, 다, 사랑 같은 건 다 콩깍지고 그 순간의 잠깐일 뿐이야. 약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본 거다. 약간 그때, 그 순간에. 약간 그런 것도 좀 의미하는 게 아닐까 나는 좀 그렇게 느껴서 기억에 좀 남았고, 두 번째로는 이 미정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경록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미정이라는 캐릭터와 경록이라는 캐릭터가 썸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하는 내용이잖아.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미정이라는 캐릭터가 경록이한테 사랑에 빠지는 연출 장면이 있는데, 유명한 브금이랑 같이 나오는 장면이, 이게 되게 연출적으로 미정이가 경록이한테 지금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서 장면 연출을 너무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봐도. 미정이가 약간 꾸미기 시작하고, 맞아, 맞아. 거울도 보고 약간 이렇게 멍 때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하고, 얼굴에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고개를 안 들던 애였는데 그런 것도 있고, 노래도 너무 달달하고, 원래 많이 쓰이던 이제 사랑에 빠지는 브금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감정이, 지금 미정이가 사랑에 빠지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연출 참 잘해서 기억에 좀 남고, 나도 나중에 한번 뭔가 이렇게 써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음, 영화 연출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영화가 그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나레이션이 반복되기도 하고, 반복적인 그런 대사나 반복적인 이제 장면들 아니면 수미상관 같은 연출들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장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난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경록이가 계속 기회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박요한이라는 캐릭터가, 이게 스포인데 스포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자살 시도하기 전에 경록이한테 전화를 걸어. 근데 그때 당시에 경록이는 대학교 일 때문이었나? 그것 때문에 그 전화를 받지 못해.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한 번 또 타이밍이 어긋나서 기회를 한 번 놓치고 결국은 박요한이라는 캐릭터는 자살을 하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요한이라는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미정이라는 캐릭터한테도, 미정이라는 캐릭터와 경록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엇나가고 멀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 근데 결국 미정이가 마음 정리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록이한테 흔들리니까 결국 경록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씬이 있거든. 근데 그때 저 라면 먹고 가도 돼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우린 다 알잖아. 나 좀 붙잡아 달라. 그 같이 있고 싶다. 이런 건데, 경록이가 이제 눈치가 술에 취해서 없죠. 그런 건지, 어쨌든 감독이 난 그것도 의도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대사가 뭐냐면, 라면은 없고 컵라면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당연히 은근히 거절하는 느낌이잖아. 그냥 약간 순수하고 잔혹한 그런 느낌. 그치. 미정이는 뭐 진짜 라면 먹고 싶어서 그런 거겠어? 그래서 답답하다. 그리고 나서 미정 씨가 바로, 결국은, 그럼 저 갈게요 하고 또 경록이는 보내버려. 잘 가라고. 저 해맑게 그냥 막 손을 이런, 흔들잖아요. 뭐 내일 보자 이랬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가. 근데 결국 미정 씨가 그날 이후로 완전 연락 두절되고 떠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화에서 계속 경록이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답답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들었던 게 감독이 무슨 의도가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반복적인 연출에 대한 어떠한 의도가 느껴지는 컷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에 많이 남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난. 음, 넌 어땠어? 나는 먼저 이 영화를 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경록이의 부모님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잖아. 음, 그래서 뭔가 근데 경록이 부모님의 이제 아빠의 불륜 내용 그게 뭔가 되게 뭔가 우울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경쾌하게 연출을 하는 거야. 그게 뭔가 좀 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독특한 무대 연출이 약간 이제 시선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영화의 매기도 떠오르고 맥이. 영화 맥이. 자체의 결이 다르긴 한데, 일단 첫 부분의 시작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처음에 이제 경록이가 미정이를 처음에 딱 보고, 요한이가 이제 미정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좌우지간 박복한 애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박복한 그런 단어, 얘가 그 소설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 단어 선택이 참 고상하다. 약간 그 화년에 나왔던 백현 같은 아무튼 박복하다는 말이 약간 복이 없다 팔자가 안 좋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미정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전에 이제 박복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 경록이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는 거지. 그래서 딱 나는 처음에 이제 경록이가 이제 요한이한테 스케이트보드를 빌리면서 막 주차장을 누비잖아. 그래서 막 쓰긴 하는데 아, 음, 그 장면이 예고편으로 딱 봤을 때도 제일 흥미를 끌었단 말이지. 그 장면이? 왜? 아니, 나는 그 영화를 볼 때 시각적인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뭔가 그렇게 보드를 타는 경록이가 뭔가 좀 까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까리에 보였다고? 느낌이 좋아. 약간 느끼해. 어, 응? 그래서 나는 갑자기 그 장면이 왜 나온지 싶었어. 아니, 뭐 힙하잖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알바하는데 갑자기 주차장을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내려가니까, 이 장면은 왜 넣고 얘는 왜 이러지? 했어. 약간 그게 그냥 좀 영화의 분위기를 살려주지 않았나. 멋이었다. 아, 멋이다.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피아노 연주를 보는 미정이한테 다가가면서 이 노래 뭐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이 노래가 파반드다 이렇게 미정이가 알려주는데 얘가 안 들리니까 더 가까이 가가지고 막 뭐라고요 이러잖아. 맞아, 맞아, 내가 그 이 맞아. 장면 보면서 바로 근데 입냄새 나면 어떡해? 이랬잖아. 맞아, 아니 근데 맞아. 다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보면서. 너무 가까우니까. 이산화탄소존. 아무튼 나는 약간 이런 거 좋아. 이산화탄소전이 좋다고? 아니 약간 대놓고 스킨십 이런 거보다 약간 숨죽이게 되는 약간 하게 되는 그런 장면. 그 약간 그 아, 이, 간질간질한 느낌을 되게 잘 살리지 않았나. 막 안 음, 들려서 막 뭐라고요? 이렇게 이러는 거 진짜 고수다, 여우다, 약간 싶었다. 그러면서 또 이래. 얘가 막 플러팅을 해. 그래서 막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막 이랬단 말이야. 미정이가 존나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또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존나 그윽한 눈빛 날리면서 미정 씨도 나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직진남. 그러니까 얘 뭐 아, 이거 첫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폭스야, 폭스. 이제 너한테 다가가겠다. 아주 선언하는 느낌으로다가 대사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또 둘이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먹해져가지고 결국에 헤어지고. 근데 또 헤어지니까 이 경록이 새끼가 다른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죠. 또 LP점에 갑자기 가. 미정이와 함께 음, 갔었던. 음, 근데 또 음. 미정이가 좋아했던 노래를 지가 선택해서 들어요. 그 근데 이제 장면. 그래서 다른 여자랑 LP 거기 들어가서 듣는데 그 노래가 나오면서 점점 미정이가 이제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장면과 오버랩이 되잖아. 그러면서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점점 미정이가 노래방에서 불렀던 장면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데 노래 자체도 그래서 경록이는 이제 미정이가 부른 것처럼 느끼잖아 그거를 겁나 막 추하게 막 울잖아. 근데 그 노래방에서 미정이가 부른 장면이 되게 그 맑은 순수한 느낌으로 그 음색으로 약간 꾸밈 없이 부르는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 경록이가 이제 다른 여자와 그렇게 되고 약간 좀 순수하게 약간 진심으로 좋아했던 미정이를 바로 떠오르는 연출이 아 역시 난 미정이를 못 잊었군. 오열 하는 게 약간 잘 와닿았다. 이게 경록이가 좀 비교를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 미정이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리워한 거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할 수 있어. 이 영화에 아쉬웠던 장면이 이제 난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 이 장면이 꼭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아쉬웠던 장면이거든. 네, 첫 번째가 너가 이제 언급했던 경록이가 이제 미정이를 떠나고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다시 알바로 돌아와서 이제 그 세라 샤넬이를 만나잖아. 근데 나는 그 부분은 뭐 그렇다 쳐. 근데 이제 갑자기 둘이 클럽을 가더니 모텔에서 자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갑자기? 왜 이전 개지? 모텔은 왜 간 거지? 굳이? 왜 이 장면이 왜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LP 가게로 들어가서 미정 씨랑 들었던 노래 들으면서 현타 와서 밖에 나가서 울고 이렇게 너가 좋아하는 장면이 이렇게 생긴 거긴 한데 나는 LP 가게에서 그 우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장면이 세라랑 자는 장면이 있었잖아. 그 장면에 대해서 뭔가 경록이가 다시 한번 미정 씨를 떠올리는 그런 순애남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순애남이 갑자기 그러니까 순애남이 아니라 찌질한 느낌. 갑자기 다른 여자랑 홧김에 다 놓고 멜티 가게 눈에 그냥 갑자기 보이니까 자기 전 여친 생각나가지고 막 질질 짜서 나오고 이미 다른 여자랑 자고 나왔는데 다른 여자 앞에서 또 다른 그 전 여친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울고 추하고 그때 그 경록이가 그래서 막 미정이한테 옛날 학교 얘기하면서 이거 가져가는 사람 원하는 학교도 못 가고 그것도 못 한다라고 하는 장면 있잖아. 약간 그거에 대한 복선인가? 이런 생각은 했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도다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거랑 연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나는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나는 이 부분에 대한 항상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LP 가게에서 그 현타 와서 밖에 나가서 우는 것까지만 넣어도 그냥 지나가다 미정씨 생각나서 에픽하게 혼자 들어가는 장면만 넣어도 아니면 굳이 클럽에서 클럽 안 가고 모텔 안 가고 그냥 샤넬이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에픽하게 보는 그렇게만 했어도 되는 건데 굳이 왜 자는 장면을 넣어서 왜 하남자를 만드는 건가 이 장면이 굳이 그 자는 장면이 잔다는 그런 설정이 필요한 설정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 이것 좀 알려주세요. 네,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답답합니다. 물론 이 앙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뭔가 연출에 감독의 의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의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굳이 필요 없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쉬웠던 장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던 거거든. 그래서 음, 마지막 전개 부분인데 경록이가 눈밭을 뛰는 장면이 있잖아. 그 왜 뛰냐면 이제 미정이라는 캐릭터를 다시 한번 그 아까 울면서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서 미정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 멀리 눈 오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버스가 나가지 못해서 결국은 내려가지고 뛰어서 간단 말이야. 그럼 결국 만나 둘이 그렇게 힘들게 만난단 말이야. 근데 힘들게 만나서 결국은 또 다시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타. 근데 또 그 버스에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내려서 절절하게 고백까지 다 하고 가. 그래서 나는 이 장면 보면서 절절하게 그 고백하는 그 씬까지 보면서 아, 얘 그래도 찐이다. 얘 진짜 그래도 인정? 이런 절절한 뭔가 약간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아까 다 딱 들었거든. 욕해놓고 어, 갑자기 아, 얘 순이긴 그러니까 하네. 인정해주는구나. 그냥 나는 좀 풀리는 줄 알았어. 이 미정과 이 경록의 서사가. 근데 갑자기 아시다시피 버스가 빛이 우왕 하고 오더니 트럭에 치여가지고 같이 그냥 죽은 거잖아, 경록이가. 그쵸, 하루를 알아간 거죠. 갑자기 왜 죽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애매했거든, 사실. 진짜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박요한이 소설가가 되는데 박요한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치 둘이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해피엔딩처럼 보여주다가 또 갑자기 우린 사실 진짜 죽은 거였음.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고가 나서 다쳤지만 기억을 그냥 잃었었다가 기억 상실, 기억 그러니까 상실. 재활했다가 운명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마무리를 줬는데 실상은 진짜 죽은 거였고 미정은 그를 약간 기리는 그런 엔딩이 나왔지. 그러니까 그렇게 허탈하게 연출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굳이가 항상 많으신데 난 좀 그런 게 의도가 좀 중요하거든. 항상 이게 그런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네. 그래서 후반부가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초반에는 뭔가 계속 감독의 의도가 뭔가가 있다. 감독의 뭔가 의도한 배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따라왔는데 후반부에는 뭔가 감독의 뭔가 의도가 있겠지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풀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포인트가 많아서 그런 후반에 있던 두 가지 장면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굳이라는 말 몇 번 쓰세요? 빨리 말하세요, 다음. 아쉬웠던 장면 없어요? 그냥 뽑자면 그 경록이가 미정이랑 이제 좀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을 때 또 이제 요한이의 자살 시도를 보고 미정이는 엄청 속상해 하잖아요. 둘 다 속상했겠지만 그래서 지하철에서 막 우는데 아, 아, 아. 소리 질렀잖아요. 그만 좀 울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진짜 정 떨어졌다. 그리고 지 아, 혼자 막 가버리잖아. 그 차일만 하지. 뭐 그러면 그렇게 그래 차일만 해야 돼서 그렇게 비호감적으로 만든 건가 싶긴 한데 그거 되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보기가 짜증이 났어. 인정. 그런 부분? 아까 그 말했던 거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경로이가 이제 결국에 죽었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 죽은 거에 대한 의미는 뭘까? 그게 뭔가 좀, 아까 언니가 말했듯이, 그 이제 경록이한테 기회를 계속 주는데, 걔가 이제 져버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약간 그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고된 그런 죽음이었을까? 약간 사망 아, 플래그처럼 그런 부분도 약간 궁금하고, 이제 마지막에 쿠키 영상으로 그 셋이서 갑자기 인디언 돼가지고, 막 자유롭게 뭔가 좀 광활한 이 광야 같은 데를 막 누비잖아. 좀 뜬금없었는데, 보면서. 많이 뜬금없었지. 근데 약간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못하지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고 싶은 세 사람을 약간 표현한 건가 싶기는 했어. 이제 미정이가 인디언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지만 되게 그 부분 엄청 뜬금없다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개그컷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얘는 또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디언까지 분장하는 건 좀 약간 아, 오바인 거 너무, 아닌가? 너무 오바지, 오바지. 너무 오바 액션 했지. 너무 오바했지. 그러니까 내가 웃기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재밌게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리 맞는 것 자체가 사반느라는 영화가 참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종 평점을 한번 각각 몇 점씩 줬는지, 별로 5점 만점에 몇 점씩 줬는지 한번 말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앙님은 몇 점 주셨나요? 저는 별점 4점 줬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취향이라서 분위기가 일단 그게 한몫을 했고 그리고 배우들의 합, 시각적인 요소, 이 BGM이 너무 잘 어우러지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또 담백한 스토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딱 혼자 잔잔하게 보기도 좋고 여운도 있고 아까 말한 아쉬운 부분으로 1점 뺐어. 사실 저도 5점 만점에 4점 줬습니다. 오, 똑같네요. 네. 네. 제가 사실 이제 영화의 점수를 이제 평점을 줄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 감독의 의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성재세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 아까 말했듯이 말해주고 싶었던, 의도하고 싶었던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후반까지는 잘 재밌게 볼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반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후반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1점 저도 뺐습니다. 그래서 4점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케이트보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못 하셨군요. 네, 의도를 중요시 의도가, 여기는 분이라서. 근데 조금 들으면서 이해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의도라면, 그럴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남들은 또 느꼈으니까 그렇게라면 좀 이해는 조금 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영화에 대한 총평. 여러 기법도 쓰고 감독이 의도한 내용도 있는 영화인 것 같기는 한데 후반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영화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분석적으로 썼네? 기술적인 것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영화 느낌이 아니라? 스토리 얘기도 영화를, 아니야. 죄송하지만 영화를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의도를 느끼기 위해서 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취향 좀 스토리 존중해주세요. 얘기도 좀 해주시지. 스토리 얘기하기에는 한마디가 좀 너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한 줄평은 각자의 결핍과 관계, 그리고 타이밍의 중요성이라고 적었습니다. 봐봐요. 우리 총평부터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의미를 저는 위주로 쓴 거죠, 영화에. 의미. 아, 저 이해하려는 듯한, 하지만 이해 안 돼, 라는 말투. 너무 아, 킹받는데? 우리 댓글로 제가 조금 공감되면은 저를 조금 필드를 써주시고 여러분은 넷플릭스 영화 파반느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었다 혹은 아쉬웠다 등의 여러분의 생각도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 리뷰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악랭 리뷰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